앞으로 명절에 친정 가지 마!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특히 남편 도훈의 눈빛에는 또 참겠지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앞으로는 저도 제 가족과 명절을 보낼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번의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번의 명절 동안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던 슬픔이 제게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전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낳아서 키운 딸이에요. 이제 제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제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어요.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엄마 말대로 해. 남편의 말에는 항상처럼 어머니 편에 서는 익숙한 패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엄마 말대로 해. 그럼 난 내 부모님한테 갈 테니까. 그 순간 제가 품고 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늘 순종적이었던 제가 갑자기 가족의 균열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명절 갈등이 아닌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날들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8,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찾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지. 내 친정은 다음에 가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댁 예절이니까. 어른 공경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명절마다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허전한 목소리, 어머니의 애타는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괜찮아, 딸. 우리는 괜찮으니 시부모님 잘 모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 도우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집이 우선이지.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 속에 제 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치, 남편의 냉담함,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는지를요. 친정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존중받을 권리까지.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함께 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달라져야 해. 다가오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올해는 친정에서 하루만 보내고 올게요. 부모님께서 많이 그리워하셔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죠. 앞으로 명절에 친정 가지 마. 며느리가 시댁을 떠나면 되겠어?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명절 하루를 친정에서 보내는 것이 시댁을 영원히 버리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번의 명절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원히 친정을 포기하라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그냥 넘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결혼 10년 동안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늘 엄마가 그러시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친정 가지 마.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과 뿌리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결혼과 동시에 제 친정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속 응어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음식 준비로 거칠어진 손. 매번 명절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이 손이 친정에서는 한 번도 명절 음식을 준비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어머니는 첫 벨소리에 전화를 받으셨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지낼 3일간의 준비물을 챙기면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울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도 친정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셨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다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지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그 전 좀 더 노릇노릇하게 부쳐. 그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좀 더 만들어둬. 시어머니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면서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도 이 집에서는 늘 며느리 역할로만 평가받는다는 거려.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족이 아닌 남의 집 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아들에게로 달려가셨어요. 우리 도훈이 왔구나. 피곤하지? 빨리 손 씻고 엄마가 준비한 특별 요리 먹어봐. 시어머니는 유독 아들 도훈에게 각별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대하는 듯한 그 모습에 언제나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도훈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운 보물이지.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남편이 온전히 그분의 소유물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도훈의 옆자리를 꼭 붙들고 앉으셨습니다. 심지어 밥도 직접 떠먹이려 하셨죠.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며느리는 복받은 줄 알아야 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마치 성인 남성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어요. 그런 모습에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잠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언제 오니? 너 없는 명절은 너무 쓸쓸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둘이서만 명절을 보내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으로 강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을까? 왜 이렇게 스스로를 속박했을까 하는 생각이요.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에 식탁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야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가득 음식이 올려진 식탁 위로 마치 선언하듯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내가 키운 보물인데 명절에 어디 가겠어? 앞으로도 쭉 명절엔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다.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동안 쌓아온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지듯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향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도 제 가족과 명절을 보낼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본 적 없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놀라셨나 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니까요. 전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낳아서 키운 딸이에요.
이제 제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남편 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말을 중재하려는 듯 끼어들었어요.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엄마 말대로 해. 그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은 저희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10번의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새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엄마 말대로 해. 그럼 난 내 부모님한테 갈 테니까. 제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의외로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서 누군가가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이번만큼은 가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지 서글퍼 보였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제 팔을 잡고 거실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수연아,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의 말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느꼈던 속상함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시어머니의 감정만 걱정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속상했어.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잖아.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항상 순응하던 아내가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 낯설었을 겁니다. 그때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리려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 감히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영원히 떠나버릴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명절을 보낼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던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걸레를 바닥에 던지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주지 않았다고? 1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자신이 저를 잘 대해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느꼈던 소외감과 외로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집에서 손님 같았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고 제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마치 얼굴을 맞은 것처럼 놀라셨습니다. 잠시 말을 잃으셨다가 이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10년이나 참았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라는 거야. 그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을까요? 아마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 남편을 실망시키기 싫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와 함께 어떤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침실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개었지만 하나둘 넣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옳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마치 저희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싸는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항상 그랬듯이 그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피하길 원했습니다.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대신 참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가방을 싸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넌 계속 넘어가. 하지만 난 더 이상 참지 않아. 남편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분명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을 테죠. 10번의 명절 동안 항상 순응했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단호히 나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동안은 괜찮았잖아. 그 말에 짧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모든 감정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뿐입니다. 괜찮은 척했을 뿐이야. 내 부모님이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동안 나는 여기서 웃으며 지냈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가출인지 이혼을 위한 첫걸음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게는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이야.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득 열해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했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시댁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무뎌져가는 감정들까지. 현관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막아서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말은 분명 저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밤,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해방감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명절날 밤 집을 나서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억눌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떠나 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자지 않고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배를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 왔구나. 고생 많았어.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셔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익숙한 집안의 냄새와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께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희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제게 어떤 질책도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던 별 스티커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간소하게나마 차례를 지냈습니다. 비록 화려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 이후로 매번 이렇게 둘이서만 명절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꼭 함께 보낼게요. 저희 그 약속에 부모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수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친정에서의 시간은 마치 치유의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과거의 추억을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인정받는 느낌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명절 연휴가 지나가는 동안 남편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기에 쉽게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이제부터 나도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야.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저희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을 겁니다. 잠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엄마도 많이 충격받으셨어.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항상 시어머니의 감정만 신경 쓰는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10년 동안 충격받으며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남편은 처음으로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집에 언제 돌아올 거야? 그 질문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아,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마음이 그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을 알리는 새싹들이 나무에 돋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처럼 저희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응원해 주셨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 무슨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내 편이야. 아버지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지지가 필요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수연아, 너무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구나.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저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서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